그날 밤 평택의 한 펜션에서 저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대 골프장 캐디 민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마치 20대 처녀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속삭임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남편에게서는 결혼 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니. 그 황홀함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1년 전 제 이름은 박지연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남편 강민철과 결혼해 25년을 해로했죠. 강남 펜트하우스 200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명품만 입고 다녔습니다. 한 달 용돈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자녀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독립했습니다. 딸은 의사와 결혼해 미국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분당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 확장 때문에라는 핑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접대가 있다며 나가곤 했죠. 아이들도 각자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골프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치려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막상 배우고 나니 남편은 여자들이랑 치는 게 편하다며 저를 데려가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부인들끼리만 치는 골프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경기도 일대의 골프장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평택 오션뷰 골프클럽은 제가 자주 가던 곳 중 하나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워서 좋아했거든요.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6개월 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인 모임 골프를 치러 갔는데 담당 캐디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담당할 김민호입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다른 캐디들처럼 건성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정중하고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품격이 있었어요. 보통 골프장 캐디들은 말이 거칠거나 친근한 편인데 민호는 달랐습니다. 마치 호텔 컨시어지 같은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어요. 라운딩이 시작되자 그의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사모님, 오늘 바람이 왼쪽에서 초속 3m로 불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한 클럽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분석과 조언이었어요. 실제로 그의 말대로 쳤더니 완벽한 샷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잘 아시네요. 골프를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모님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의 미소가 참 순수해 보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계산적이거나 건방진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9홀이 끝나고 중간 휴식 시간에 민호가 말을 걸어왔어요. 사모님,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골프장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서툰 점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완벽해요. 오히려 제가 고마울 따름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일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해서요. 소중하다고요? 네, 제가 지방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시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대학생인 동생도 있어서 이 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짠해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특히 저희 아들만 봐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데 말이에요. 힘들겠네요. 서울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사모님들 같은 분들을 모시는 일이니까 보람도 있고요. 특히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민호에 대한 호감이 생겼어요. 순수하고 성실한 젊은이라는 인상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평택 골프장을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호를 보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그냥 좋은 캐디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민호는 항상 제 골프에 집중해 주었습니다. 다른 캐디들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정말 세심했어요. 사모님, 이번 홀은 핀 위치가 까다롭습니다. 그린이 빠르니까 조금 짧게 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스윙이 한결 안정되었어요. 이런 세심한 관찰과 조언이 계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죠. 어느 날은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사모님 골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요. 스윙이 정말 좋아지셨는데 한 가지만 더 신경 쓰시면 확실히 실력이 늘 것 같아서요. 다른 캐디들은 라운딩 끝나면 그냥 가는데 민호는 이렇게 따로 조언까지 해주더군요. 정말요? 뭘 고쳐야 하나요? 백스윙 때 왼팔이 조금 굽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그는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다음 라운딩 때 참고하라며 골프 레슨 동영상 링크까지 보내줬어요. 그런 관심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제 골프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여자 골프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식이었는데 민호는 정말 진심으로 제 실력 향상을 도와주려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라운딩이 끝나고 주차장에서 민호를 우연히 만났는데 표정이 어둡더군요. 민호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사모님. 괜찮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괜찮습니다. 사모님께 걱정 끼쳐드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성실한 젊은이가 돈 때문에 어머니 수술도 못 받게 한다니. 얼마나 필요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말씀 드리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표정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사모님한테. 결국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 2개 값 정도였거든요. 내일까지 준비해서 드릴게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정말 간절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남편 모르게 적금을 해지했어요. 500만 원 정도야 남편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민호에게 돈을 전해주니까 정말 고마워했어요. 사모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제가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길 바라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민호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단순한 캐디와 고객 관계를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수술 일이 있고 난 후 민호는 저에게 더욱 세심해졌어요. 골프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사모님,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이제 핸디캡 20도 금방이겠는데요. 민호 씨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모님이 워낙 센스가 좋으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니까요. 이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서는 누구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민호는 달랐어요. 한 달 후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드릴 일이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무슨 일이에요? 골프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캐디와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게 적절한 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동안 민호가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평택 시내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면 될까요? 그렇게 첫 번째 개인적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택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민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사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수술비도 도와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런 걸 왜 부담스러워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같은 분은 정말 드물어요. 보통 골프장 손님들은 캐디를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거든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모님은 다르세요.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요. 사모님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니, 좋은 분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그때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나요? 하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사모님을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남편한테서는 결혼 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민호 씨,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혼자고. 알아요. 하지만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모님을 보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요?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민호 생각이 났어요. 25년 결혼 생활 중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와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아줌마가? 아줌마라니요. 사모님은 정말 우아하고 품격이 있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런 달콤한 말을 들으니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민호가 더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사모님, 오늘 시간 되시면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조용한 곳이라면 평택에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차라도 마시면서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펜션이라니 이건 너무 위험한 일 같았거든요. 민호 씨, 그건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대화나 하자는 거예요. 카페는 사람들이 많아서 편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물론이에요. 사모님을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결국 그의 말에 넘어가서 펜션에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차만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군요. 사모님, 민호 씨, 이러면 안 돼요. 저 정말 사모님을 사랑해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도 민호 씨가 자꾸 생각나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날 밤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민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걱정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골프장에서 만난 후 펜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민호는 정말 다정했어요. 항상 제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사모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사모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관계가 시작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동생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요. 얼마나 필요해요?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 드리는 게 괜찮아요. 교육비는 중요하잖아요. 사실 1,000만 원도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바로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사모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사모님이 저한테는 천사 같은 존재예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 또 다른 요구가 왔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가 재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처음 수술이 잘못되어서 이번에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민호 씨,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첫 번째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겼대요. 큰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금액이 커서 좀 부담이 되었어요. 남편 몰래 2,000만 원을 빼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큰 돈이라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부탁을 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결국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정말 감사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호의 말을 완전히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3개월째가 되었을 때 민호가 더 큰 요구를 했어요. 사모님, 이번에는 정말 큰 부탁이 있어서요. 또 무슨 일이에요?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골프용품 관련 사업인데. 사업이라고요? 네,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골프용품 시장이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여성용 골프웨어 쪽이요. 민호는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사모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골프 치는 여성분들이. 그런데 정작 여성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골프웨어는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하네요. 제가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여성 고객들의 니즈를 많이 파악했거든요. 사모님도 항상 예쁜 골프웨어를 찾으시잖아요. 맞아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별로 없어서 항상 아쉬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여성 전용 골프웨어 브랜드예요. 사모님 같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다면 분명 성공할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이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민호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뜨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나 필요한가요? 초기 자본으로 5,00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만 원이요? 네, 많이 큰 돈이죠.
하지만 사모님과 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미래요? 저희 이대로 계속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는 당당하게 사모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호와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니까 혹하더군요. 하지만 5천만 원제 시도한 게 속편집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되고 사모님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사모님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남편 몰래 빼내려면 여러 계좌의 적금을 해지해야 했거든요. 며칠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민호 씨 준비됐어요. 정말요?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업이 성공하면 사모님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5천만 원을 더 보내줬어요. 총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후 민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을 보낸 지 2주 후부터 민호와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민호 씨, 요즘 바쁘세요? 연락이 뜸하네요. 아, 죄송해요. 사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제품 디자인하고 업체 알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예전에 민호라면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말이죠. 골프장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았어요. 민호 씨, 오늘 왜 이렇게 멍해 보여요? 그런가요? 죄송해요. 요즘 사업 생각 때문에.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에 다정하고 세심한 민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개인적인 만남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빡빡해서요. 예전에는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내줬는데 이제는 계속 핑계를 대더군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평택 시내에서 민호를 봤어요. 혼자가 아니라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민호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손도 잡고 있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 씨, 오늘 평택 시내에서 봤는데. 어디서요? 레스토랑 앞에서요. 여자분과 함께 계시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사업 파트너예요. 디자이너분이거든요. 사업 파트너요? 네, 골프웨어 디자인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미팅하느라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친밀해 보이던데요. 그런가요? 아마 제가 사업 얘기를 열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물론이에요. 사모님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그로부터 2주 후 민호가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요.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얼마나 더요?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부유하다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남편이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 씨,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큰 돈이라서. 사모님, 제발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모님만 믿고 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결국 또 설득당했어요. 이번에는 남편 명의의 주식까지 일부 팔아야 했어요. 알겠어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덕분에 우리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돈을 보낸 후 민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락은 더욱 뜸해졌고 골프장에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그것뿐인가요? 물론이에요.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말뿐이었어요. 행동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골프를 너무 자주 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평소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3-4번은 나가는 것 같던데. 그리고 용돈도 많이 쓰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눈치채기 시작한 건 아닌지. 골프 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린피, 캐디피, 식사비. 그래도 한 달에 5-600만 원씩 쓰는 건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썼나요? 잘 모르겠네요. 카드 명세서 보니까 그러던데. 그리고 적금도 몇 개 해지했더라. 이제 정말 들킬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새로운 투자처에 넣으려고요. 무슨 투자? 친구가 괜찮은 상품을 추천해줘서. 거짓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고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여보, 핸드폰 좀 볼까? 왜요? 아들이 보낸 사진이 있다고 했는데 못 봤거든. 제 폰에는 없을걸요? 확인만 해보자. 다행히 민호와의 메시지는 미리 삭제해놨어서 별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의심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여보, 오랜만에 부부 골프 어때? 갑자기 왜요? 요즘 당신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함께 쳐보고 싶어서.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들끼리 치는 게 편하잖아요. 아니야, 이번에는 꼭 함께 치고 싶어. 어디가 좋을까? 평택 쪽 골프장이 좋다던데? 평택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택 말고 다른 곳은 어때요? 왜? 평택이 좋다고 했잖아. 오션뷰 골프클럽이 경치도 좋고. 완전히 들킨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거든요. 알겠어요. 평택으로 가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 토요일 남편과 함께 평택 오션뷰 골프클럽에 갔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날씨 좋네.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씨야.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골프장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여보, 오늘 뭔가 행사라도 있나? 아, 내가 몇 명 더 불렀어. 오랜만에 큰 모임으로 하자고. 이상했어요. 남편이 이런 모임을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참석자들이었어요. 남편의 회사 임원들, 골프장 이사진들, 그리고 평소에 잘 알던 골프 회원들까지. 여보, 이분들 왜 다 오신 거예요? 그냥